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권오수한테 집행유예. 핵심은요. 딱 보는 순간 어떤 거냐면 애매하다. 판결이 애매하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벗어났다도 아니고요. 김건희가 안 벗어났다도 아닌데 검사와 판사의 의도는 뭐냐면은 이거 도저히 조작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1차 시기 외에 2차부터 나머지 시기 하면서 1차 시기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 못해. 근데 2차 시기에도 김건희가 걸려 있거든. 그래서 얘들 유죄이긴 유죄인데 미미해. 얻은 이익이 별로 없어서 집행유예. 딱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벗어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안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워낙 처벌이 미미하다 보니까 판결이 미미하다 보니까 대통령실이 내는 입장문은 야 김건희가 뭔 죄 증거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고 우리는 야 이거 분명히 주가 조작에 김건희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인정한 판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애매하게 만들어서 결국 특검 가게 만드는 그런 판결이었다. 전 그렇게 봐요. 근데 이 판결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권오수가 집행유예가 나온 거는 쉽게 말해서 시세 차익을 못 받고 일부 피고인들이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누군가의 이익을 봤다는 거를. 공범이 여러 명인데 한 사람의 이익을 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익을 못 봤어요. 그럼 주범이 누구죠? 이익 본자. 저는 그렇게 말을 안 했습니다. 저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익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범죄라는 구조에서 권오수가 있고 우리가 회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회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걸 굉장히 주의해서 본 건데 분명히 주가 조작이 있고 누군가는 이익을 받고 누군가는 손해를 받고 누구는 시세 차익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재판을 받은 사람들은 시세 차익을 못 본 사람들하고 손해를 본 사람들이야. 지금 올라와 있는 사람들. 이익을 본 사람이 한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누군지 잘 몰라요. 그게. 언니? 아니 저는 누군지는 잘 모르는 거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누가 가장 이익을 받는가? 그 이익을 본 사람이 주범일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말 언론에 속지 말고 우리가 이런 기사를 볼 때 굉장히 주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언론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걸 명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이익 본 사람은 수사를 안 하고 있나요? 전 몰라요. 수사 안 하고 있어요? 수사를 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판결을 보면서 야 판사가 정말 고민 많이 했겠다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말할 때 어느 쪽이든 주장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서로 쌈붙이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를 털어주기에도 너무 양심이 찔리고 안 털어주자니 찝찝하니까 적당하게 양쪽 다 면피하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판결의 느낌이었어요. 이거 보면 지금 현재 헤드라인 언론마다 느낌이 다 달라요. 언론마다 느낌이 달라. 그렇죠. 사실 언론들은 이걸 가지고 집행유예 막 이런 걸 계속 부각을 시키고 이익을 못 봤다 이걸 계속 부각을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익을 본 사람이 있다라는 걸 제가 기사에서 본 것 같은 기억이 나서 그러니까 핵심은 공소시효 안 지난 건 확실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공소시효 안 지난 건 확실하는데 이것마저도 언론들이 여론 선동의 용도로 써먹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기네들 유리. 윤석열 편들고 싶은 사람들은 야 김건희가 사실상 죄가 없는 거 아니야? 주가 조작을 주도했던 권오수가 집행유예 정도인데 이익 본 게 없대. 그러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거기는 김건희가 거론이 안 되니까 그렇죠. 김건희도 그렇게 됐나 보지라고 인식하게끔 만드는 건데 그걸 해석을 정변처럼 하면 권오수는 이득을 많이 못 봤지만 진짜 이득 본 자는 김건희란 소리다 이게 그런 얘기잖아요. 저는 그런 말 안 했는데요. 제 말을 곡해하지 말아주십시오. 비겁해. 결국 주가 조작 1단계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윤석열이 대선 때 했던 말이랑 연관 있어요. 1단계 때 손해만 보고 빠졌습니다라고 나중에 계좌를 공개했는데 1단계 때 것만 공개를 했고 1단계 때 것만 자기는 손해를 봤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후에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2바퀴, 3바퀴, 4바퀴, 5바퀴 돌릴 때에도 김건희 계좌가 사용됐다고 하는 게 증거로 드러났잖아요.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김건희가 매도 주문 뭐 주가 조작 일당이 이거 매도하세요 하면 7초 만에 김건희가 팔고 막 이 과정들이 다 드러났잖아. 그러니까 주가 조작 2단계부터 5단계는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판단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1차부터 다 5차까지가 포괄일제라고 생각했잖아요.
범행하느라고 생각했는데 법원이 1차 때하고 2차 때, 그러니까 2차 이후에는 범행의 패턴이 달라졌다.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우리 기술이 있는 거예요. 범행의 패턴이 달라졌기 때문에 같은 범행으로 볼 수 없다. 이거 깨알같이 뭔가 좀 이거 설명해줘 빨리 변호사가. 나 더 이상 못 들어가겠어. 아니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뭐가 맞아야 설명을 하지. 아니 근데 그 패턴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나 거기에 들어간 토로스 증권이 같이 했다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김건희라는 이름이 동명이인이라고 주장할지 모르겠는데 김건희와 최은순이 같이 다니는 것까지도 동명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못하는 거죠. 10억 한 달 그냥 누게 아깝다 해서 굴렸다는 게 확실한 겁니다. 그 중간에 토로스 증권하고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토로스 증권이 우리 기술까지 관리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네. 거거든요. 결국 이 재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애매하다가 아니라 애매해. 아니 법조인이 보기에는요 안 애매해요. 왜? 제가 봤을 때 안 애매해요. 이거를 애매하게 사람들을 약간 현혹시키고 있는 거죠. 사실은 권오수가 뭔 짓을 했고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그냥 박혀 있는 거는 집행유예래 벌금 3억이래만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집행유예가 된 이유가 주가 조작은 맞는데 이익을 못 받네. 불쌍한 놈들 돈만 썼구나라고 했는데 우리는 돈 번 사람 안단 말이에요. 하나의 범행이 있고 거기에 여러 명의 공범이 있고 그 공범 중에 일부는 돈을 벌었고 일부는 돈을 못 벌었어요. 그리고 돈을 번 사람은 실제로 쩐주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된다라고 저는 알고 그냥 저는 주워 듣기만 해서 누군지 몰라요. 나도 알아. 네. 아무튼 그런 바다진주 같은 년이 하나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러면 권오수가 이 도이치모터스의 회장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 주범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범행에서는 실제 주범은 사실은 돈을 챙긴 사람이 아닌가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처럼 상황을 좀 알면 비판이 가능한데요. 그 애매함 때문에 언론이 김건희에 유리한 쪽으로 기사를 쓰고 있다는 게 문제.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이 판결을 그렇죠. 이 판결을 보고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겠다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애매하다는 건 민주당도 특검할 수밖에 없는 나는 명분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얻었죠. 이 지점 완전히 때문에. 얻었죠. 결국 이 재판의 결론은 김건희의 공소시효는 남았다. 지금 김건희가 공범으로 재판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가 숨겨진 거지만 김건희의 공소시효는 남았다. 그리고 주가조작 공범들의 죄질은 크지 않다. 이렇게. 결국 그렇죠. 정변의 이야기가 이제 핵심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돈 번 자가 누구냐? 그렇죠. 이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네, 돈 번 자가 범인이다. 이게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 바다진주 같은 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판사가 주가는 조작했는데 손해를 보고 시세 차익을 못 봤다라는 말이 안 들어가겠죠. 시세 차익 본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 근데 그게 판결문에 지금 있다는 아니 거죠? 없는데 아. 만약에 그 바다진주 같은 년이 들어갔다면 네. 자꾸 연년 그래. 2023년에. 아니 저는 누군지 몰라요. 그냥 그 자, 빨리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잘 몰라요 사실. 이야기 많아서. 이거 이제 판결 나오기 전에 검찰이 그 이재명 대표 수사랑 김건희 수사에 대해서 한 말이 이거예요. 이재명, 김건희 수사를 똑같은 진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이야기. 그 말을 들으면서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는 건 인정한다는 소리잖아요, 저게 결국에. 그리고 지금 이 환경이 저렇게 말을 해도 괜찮은 환경이라는 걸 검찰이 보여주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또 검찰도 이럴 수밖에 없는 환경일 수도 있어요. 이럴 수밖에 없는 환경일 있어요. 정말 자기네들도 우리 알잖아요. 재판 진행되는 도중에 검사들이 막 일부 중요한 내용 폭로하기도 했다는 사실. 이거 지금 SOS예요, 그러면? SOS일 수도 있고 자기들 면피일 수도 있죠. 이게 내가 봤을 때는요. 공식적으로 무슨 브리핑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야, 어떻게 그러면 김건희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야야야. 어떻게 대통령 부인을 마음대로 수사하냐? 그걸 인정하는 꼴이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라고 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과 공정이 아니라는 말이죠. 결국에는 그 소위 민주사회가 지향하는 가장 지향점이 뭐냐면 특권층을 없애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북한 같은 데 욕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라면서 그런데 또 특권층이 엄청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민주국가에서 실제로 우리가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민주국가의 기본 원칙을 생각하면
대통령 부인이든 사실상 대통령이든 그래 대통령은 5년 동안의 임기 뭐 2년일 수도 있지만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형사적인 것은 조사를 받지 않잖아요. 수사를 받지 않잖아요. 근데 김건희는 대통령이 아니잖아.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 헌정 사회도요. 대통령들의 측근 가족들은 그 임기 내에 다 특감을 받거나 수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김건희는 특권층 오브 특권층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 이야기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분이 댓글로 쓰셨더라고. 김건희 수사가 뭐가 있으면 문재인 정부 때 털었겠지. 반박 좀 해드릴게요. 자,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검찰 소환 불응했다. 이거는 뭐냐? 그 전에 윤석열이 우리가 여러분들 의혹 제기했던 거 기억하시면 돼요. 윤석열이 대선 나가려고 했던 이유. 문재인 정부의 정치 공작 또는 탄압 프레임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김건희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찰을 그만두고 야당 후보가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때 이야기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리고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온갖 이유를 들어서 수사를 방해했잖아요. 검찰이 비공개로 소환할 테니까 검찰에 나오셔 조사 받으시라고 했는데 쌩간 겁니다. 불응했다고. 이것만 있었어? 허위 경력 의혹 서면 조사에 50일 넘게 미해신. 이게 고발당해가지고 경찰 수사받으러 나오라고 못하고 이제 야당 후보의 부인이 됐으니까 서면 조사를 하는데 50일 넘게 쌩까서 결국에는 문제가 됐었고요.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에서 검찰이 소환 통보한 사실이 없다 라고 했다가 있었다라고 했다가 막 말이 왔다 갔다 바뀌었잖아요. 거짓말이었고요. 결국 저는 이 지점에서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고 그 전에는 중앙지검장이었는데 자 그래서 결국 특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조작 수사해버리고 덮기 판결 계속되고 특검밖에 답이 없는 거고요. 이제 패스트트랙 저 부분은 뭐 깊게 이야기할 그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상. 패스트트랙은 지금 민주당한테 180석이 필요해요. 근데 이번에 이상민 때 몇 석 나왔죠? 179석 나왔잖아요. 180석 있으면 패스트트랙을 올릴 수 있어요. 한 6개월만 기다리면 저거 특검 성공시킬 수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법사위에서 조정훈 하나 때문에 이래요. 아, 조정훈 하나 때문에 이렇다고. 자, 결국 검찰은 이미 공정성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가 윤석열이 총장 등으로 있을 때 한동훈 수사, 김건희 수사에 대한 계속해서 수사 방해를 했다는 보도들이 나왔었잖아요.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니에요? 한동수 감찰부장이 한동훈 조사한다고 하니까 했던 거 책상에 발을 올린 채 쇼하지 말라 격분 이런 짓 했던 게 윤석열이고요. 윤석열의 대검은 최은순, 김건희 등에 대한 로펌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가족의 수사 상황 등에 대해서 대검의 검사들이 수사 방어 논리를 짰던 가족 로펌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검찰에서 현직 검찰총장의 부인을 수사를 합니까? 이미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청구를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밑에 있는 검사들이 어떻게 김건희 수사를 하냐고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죠. 근데 한동훈이 계속 이런 대정부 질문 같은 데 나와서 그럼 문재인 정부 때 왜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얘는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고. 그래 문재인 정부 때 왜 똑바로 안 했냐.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그 검찰은 본인들이거든요. 그 대검을 사설 로펌처럼 쓰는 분위기 속에 쇼하지 말라 그러고 뭐 네가 미쳤냐 그러고 뭐 이러고 있는 분위기 속에 어떻게 수사를 하냐고요. 자, 저는 윤석열을 역대급 비리 검사라고 봅니다. 깨끗한 척했지만 가장 더러운 검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 돈에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은 없지만 최소한 장모와 부인 통장에 꽂히는 돈은 아주 천문학적인 액수가 꽂혔다는 게 사실인 거고요. 그럼 뭐요? 어떻게 해야 돼? 뭘 해야 돼? 특검해야죠.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야당 전체에서 조정훈 빼고는 이견이 없어요. 조정은 좀 조정훈 어떻게, 빼고는 이견이 없어요. 조정은 좀 어떻게 해줘요 좀. 진짜 미치겠어. 자, 결국 저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김건희의 비리는 윤석열이 비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김건희 특검을 거부권 행사하라고 해. 결국 자기 비리 담는 거거든요. 난 그건 윤석열 본인의 탄핵 사유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이 이거를 안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데 이거는 하면 실패해도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 머릿속에 뭐가 박혀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유죄 판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유죄 판결 받아봐야 윤석열이 우리 사랑하는 와이프 사면 이러면 되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정치 집단이 민주당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걸 하려고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실패한다? 저는 그건 정치적 명분이 산다고 봐요.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정치적 명분이 산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특검을 했는데 무죄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혐의 없음이 나왔다. 그래도 민주당은 정치적 명분을 챙길 수가 있는데 이거를 못하고 무너져 버리면요. 정치적 명분이 그냥 국민의힘한테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국민 49%가 반대를 해도요. 51%만 찬성하면 되는 거예요. 총선이 다가와 있잖아요. 무조건 해내야 된다고 보고 일단 통과는 시켜요. 결국 그렇게 하면 공이 윤석열한테 넘어가요. 윤석열이 생각했을 때 정치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놈이라면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공정한 척이 될 거 아니야. 근데 결국 자기 비리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 이 사건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거부권 행사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그건 프레임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아, 네 비리 네가 감추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어쨌건 김건희가 윤석열 발목 잡는다고 봐요.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역대급 범죄 혐의자 나대는 여사님. 결국 김건희를 감옥에 보내지 않으면 윤석열은 임기 채우기 힘들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